광주 전남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전략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예, 광주 전남이 정말 천혜의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우리 저 해양 수산 쪽으로도 사실은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또 얼마 전에 인공지능의 그런 중심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정말로 다행히 서로 굉장히 시너지가 날 수 있게 연결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아마 조금 있으면 광주에 AI 그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질 건데요. 그 AI 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과학기술 데이터가 아니고요. 인문 또는 예술 이런 데이터들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 한국어 인식을 하는 인공지능이 성능이 떨어지거든요. 그 이유는 인공지능 IT 기술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한국어에 대한 연구를 많이 못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을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질 좋은 많은 우리만의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그 중요한 데이터들은 인문학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덧붙이자면 정부 데이터에서 나옵니다. 네.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간인 인구 통계라든지 그 우리나라 토양의 그런 각 곳의 지질들이라든지 또는 그 굉장히 정밀한 지도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이 근간이 돼서 그 위에 민간 데이터와 함께 이게 인공지능을 제대로 잘 동작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정말 광주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발전 가능성이 많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남은 이제 해상 폭력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탄소 중립, 탈원전 정책 이런 것들과 맞물려 있는데 후보께서는 탈원전 정책에는 반대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기조가 전남의 에너지 산업 발전에 혹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우선 첫 번째는 화석연료 사용하는 방법이죠. 근데 이건 탄소를 배출하는 것이니까 탄소 중립에 맞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남은 두 가지가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입니다. 근데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우리가 전기가 충분히 공급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이 신재생 에너지의 효율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의 세기라든지 일조량이라든지가 뭐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거기다가 또 두 번째로는 간헐성입니다. 바람이 안 불거나 밤이 되면 발전을 못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처럼 사람 안 사는 황무지가 너무나 많은 곳은 거기에다 풍력 발전소를 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사람 살 곳이 부족하고 그 농지가 부족해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 다음 또 네 번째로는 생산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뭐 개인들의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도 오르는 거지만 우리나라 공산품들의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려서 수출에 막대한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 원전을 함께 써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기술이 발전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원전을 가동해야 한다는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쭉 원전과 같이 병행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사실 앞으로도 쭉 병행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우리나라는 전력 면에서는 섬입니다. 북한과도 전력선이 연결되지도 않고 중국도 일본도 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립해야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유럽의 독일 같으면 신재생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네.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 간헐성, 그러니까 바람이 안 불거나 밤이 돼서 전력 생산이 낮아지면 전력선이 프랑스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프랑스에서 그냥 사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의 섬나라 같은 수준의
우리가 독자적으로 전기 생산을 일정 수준 계속 유지를 해야지 블랙아웃 같은 사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계속 신재생 에너지와 이 원전의 에너지 믹스를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죠. 네. 이제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전남에는 의과대학이 없고 광주에는 공공의료원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공공의료원을 짓는 게 정말로 필수라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 코로나19가 끝이 아닙니다. 아마 다음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임기 초반에 코로나19를 빨리 종식시키고 임기 중에 또 올 수 있는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제대로 방어하는 일을 해야만 되죠.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사스가 왔습니다. 네. 바로 그 다음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 때 신종플루가 왔습니다. 바로 그 다음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 때 메르스가 왔습니다. 바로 그 다음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 때 지금의 코로나19가 왔으니 다음 대통령 때 또 하나 더 온다는 건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는 지금 그런 공공의료시설, 특히 감염병 전문 병원들을 지역마다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백신 주권 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이번처럼 백신 없어서 못 맞는 사태를 이렇게 오랜 기간 고통을 받는 이런 일은 없어질 겁니다. 수도권과 지방 격차가 너무 커져서 이제는 지방 소멸을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들은 지금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시죠? 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철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은 민간 기업을 유치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공공기관을 지역에 이전하는 것이었는데 네. 그게 크게 효과가 없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큰 좋은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그러면 그 기업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협력업체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한 여러 중소 자영업자분들까지 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지자체가 그렇게 자기가 자율적으로 좋은 조건을 꺼내가지고 민간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만한 법적인 권한이나 재정권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미국의 아마존이라는 정말 세계 인류의 회사가 시애틀에 본사가 있었는데 제2본사를 만들려고 이제 공모를 했죠. 미국의 많은 주들이 거기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버지니아 주가 거기에 선택이 돼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정확한 조건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대강 들은 바에 의하면 예를 들면 공공부지를 100년 이상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10년 이상 법인세 안 받고 그리고 또 아마존에서 꼭 필요로 하는 인재가 있으면 거기서 제일 좋은 대학에 그 전용 학과를 만들어서 인재를 키워서 공급해 주겠다 이 정도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치를 했죠. 그러면 우리 광주와 전남이 그럴 권한이 있는가?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다음 정부에서는 정말 진정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려고 하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네. 첫 번째, 중앙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이런 법적인 권한과 재정권을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의 권한을 지방 정부에게 이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광역 경제권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 지금 제일 먼저 시작한 데가 부울경이거든요. 네. 대강 그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체 인구가 한 500만 전후가 되면 자생적으로 거기에서 경제가 발전하고 선순환이 돼서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거기가 첫 번째 모델이 될 텐데 저는 광주 전남도 전체 합하면은 400만이 되지는 않지만 아마 이게 선순환돼서 제대로 그 굴러가기 시작한다면 사람들이 더 모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좋은 대학 나온 광주가 교육도시 아닙니까? 네. 좋은 대학 나온 친구들도 수도권에 취직하는 것이 아니라 고향에서 취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충분히 그 경제 규모 또 인구가 확보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제 균형 발전의 그 전략입니다. 지방 분권과 메가시티 전략. 그렇습니다.